8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씨 유족들이 이 씨 사망과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질병관리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배추 무름병이 기승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물량이 줄어들자 배추 가공업체마저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선 소방서에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다녀간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장애인 수영 선수 고 이슬희 씨가 사흘 뒤 심근염으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국과수 부검 결과와 달리 이 씨의 사망과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 이슬희 씨의 사망 하루 전 모습입니다. 평소처럼 가족과 외식을 했던 이 씨는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순천에서 백신을 맞은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이 씨가 심근염으로 사망했으며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은 이 씨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검 결과보다 더 강한 증거를 제시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족들은 국과수 의견과 상반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과성 판단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병환실 안치되기 전까지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 격리실에서 동생은 시체백에 쌓여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백신 부작용 피해 호소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는 비율은 0%에 불과한 상황. 유족들은 재심의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불복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얀센 접종 대상이었던 예비군과 도서지역 주민, 선원, 외국인 노동자 등 백신 접종 2개월이 지난 도민 5만 4천 명입니다. 한편 지난 3일 기준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률은 0.216%로 국내 접종된 백신 가운데 가장 높은 돌파 감염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돌파 감염과 중증 사망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86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대상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 변경과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지역은 어제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22만 108명이며 접종 완료율은 78.54%, 전국 평균보다 1.94%포인트 높습니다. 네, 올가을 장마와 고온 현상으로 배추 무름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김장철 대목을 앞두고 있는 배추 가공업체도 물량 확보 걱정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전남 순천의 한 배추밭. 밭 곳곳이 노랗게 변한 채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배춧잎은 살짝만 만져도 찢어지고 아예 뿌리까지 썩은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초가을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배추가 물러지고 썩는 무름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열흘 이상 계속되고 그 직후에는 또 여름 날씨처럼 고온이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방해를 받아서 이 일대 배추 농가들은 적게는 재배 면적의 절반, 많게는 80% 이상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시골에서는 정말
벼, 채소 이런 것에 목매어 있는데 이렇게 한 60% 정도 값단 것은 기가 막힌 일이겠죠. 대목을 앞둔 배추 가공업체들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이 절임 배추 공장은 현재 선주문 물량이 1,600상자에 달합니다. 하지만 조합원 농가들의 배추 수확량이 예상보다 더 감소할 경우 평년보다 열흘 정도 빠른 12월 중순쯤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예측을 하기로 지금 한 5천 상자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배추 수급량, 물량 수급이 안 되면 장목반에서 배추를 사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황 부진에 따른 배추값 상승에다 소금과 마늘 등의 김장 재료 가격까지 10%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김장철 소비자들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에 이용하고 자기 땅에 개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은 정 시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에서 불법 증여 의심 등 위법 행위 7건을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에 대한 진단 결과 편법 증여나 자금 출처 불분명 의심 사례 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거래 신고 지연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확인된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해 불법 전매와 명의신탁 의심자 38명과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불분명 49명 등 모두 87명을 적발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나오면서 후보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심상정 후보도 망월묘역에서 전두환 비석을 밟고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대위를 출범시키자마자 광주로 달려왔습니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심 후보는 광주가 결단하면 자신이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는 길에는 전두환 비석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도 당시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왔다 갔어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윤 후보가 오는 10일 광주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차원인 만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두환 비석이 깔린 구묘역을 들릴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서 계란 맞으러 오는 거 아니냐며 윤 후보를 공개 비판했던 이용석 광주시장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품격 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방문 반대 행동을 예고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을 포함한 지방도시들이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순천과 창원, 포항 등 9개 지자체는 오늘 서울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합동 토론회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에서 지방도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쌓인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한때 순천 시내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전남 서부권은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9에서 13도, 순천이 7에서 13도, 광양은 7에서 13도, 고흥은 6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7에서 12도, 목포는 9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남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5m의 높은 파도가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섬 여행이나 조업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전국적으로 경유차들이 길을 가다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차도 경유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곳곳에서도 시민들이 소방서에 와서 요소수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승합차가 소방서에 들어섭니다. 용건을 묻는 소방관의 질문에도 별다른 대답도 없이 차량 트렁크를 열고는 커다란 박스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목내마하고 사라진 이 남성이 두고 간 것은 요소수 50리터. 제가 도와드리려고 갔더니만 요소수를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함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급박하게 이거 쓰시라고 하고 요소수 5박스 내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다른 소방서에도 요소수 기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119 구급차로 이송됐는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직접 소방서로 찾아온 남성.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남긴 것은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차량 관련된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양을 솔직히 저희가 쓸 양을 좀 남겨놓은 거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갖다 드린 거거든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소방당국도 요소수 구하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주말부터 광주 전남 지역 각 소방서에 10여 명이 넘는 기부자가 찾아와 요소수 수백 리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우리 전남 소방을 믿고 열심히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증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믿어주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